우리는 왜 이렇게까지 결과에 집착할까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참 이상한 일입니다. 이미 끝나버린 일인데도 계속 떠올리고 아직 오지도 않은 결과를 미리 걱정하면서 지금 이 순간을 불안 속에서 보내고 있으니까요. 열심히 했습니다. 분명히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은 편해지지 않습니다. 혹시 실패하면 어떡하지? 남들보다 뒤처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조용히 그러나 끈질기게 우리 마음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이미 지쳐버립니다. 아직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는데 마음은 이미 수십 번의 실패를 경험한 것처럼 무겁게 가라앉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질문에 대해 아주 오래전 수천 년 전부터 이미 답을 남긴 책이 있습니다. 바로 바가바드 기타입니다. 이 책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에게는 행동할 권리가 있지만 그 결과에 대한 권리는 없다. 처음 들으면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한 문장은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지를 정확하게 짚어냅니다. 어쩌면 우리의 문제는 실패 그 자체가 아니라 결과를 반드시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야 한다는 그 집착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그 집착에서 조금 벗어나는 방법을 함께 천천히 살펴보려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왜 결과에 집착하는가? 가만히 우리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늘 어떤 결과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시험을 준비할 때는 점수를, 취업을 준비할 때는 합격을, 그리고 일상을 살아가면서는 타인의 인정과 비교 속에서 보이지 않는 어떤 기준을 끊임없이 쫓아갑니다. 공부를 하면서도 내가 얼마나 이해했는가 보다 몇 점을 받을 수 있을까를 먼저 떠올리고, 하루를 열심히 보내고도 오늘 잘 살았나 보다 남들보다 뒤처진 건 아닐까를 더 걱정합니다. 심지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날에도 우리는 괜히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누군가의 더 나아 보이는 삶과 나의 오늘을 비교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마음 한구석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이 피어오릅니다. 왜일까요? 왜 우리는 이렇게까지 결과에 집착하게 된 걸까요? 바가바드 기타는 이 질문에 대해 아주 단순하지만 그러나 본질적인 답을 건넵니다. 너에게는 오직 행동할 권리만 있을 뿐 그 결과에 대한 권리는 없다. 이 말은 어쩌면 우리가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진실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늘 결과까지 내가 만들어낼 수 있다고 믿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책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행위의 결과를 원인으로 삼지 말라. 그리고 행위하지 않음에도 집착하지 말라. 우리는 결과를 얻기 위해 행동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결과가 반드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와야 한다고 믿어버립니다. 그 믿음이 깨지는 순간 우리는 고통을 느낍니다. 욕망에서 집착이 생기고, 집착에서 분노가 생기며, 분노에서 혼란이 생긴다. 혼란은 기억을 흐리게 하고, 기억을 잃으면 이성이 무너지며, 이성이 무너지면 인간은 스스로를 잃는다. 이 구절은 우리가 겪는 감정의 흐름을 너무나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바람이었습니다.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 하지만 그 바람이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집착으로 바뀌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자유롭지 않게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시험을 준비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지 최선을 다해보자는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마음은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번에 꼭 잘 봐야 해. 이걸로
내 인생이 결정될 수도 있어. 그리고 결국 그는 공부를 하면서도 내용이 아니라 결과만을 떠올리게 됩니다. 문제를 풀고 있는 순간에도 이미 시험이 끝난 뒤를 상상하며 불안에 빠집니다. 그 순간 그는 더 이상 지금을 살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의무를 행하라. 그러나 그 열매에 집착하지 말라. 이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삶을 바라보는 완전히 다른 방식입니다. 우리는 늘 결과를 통제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지금 이 순간의 행동뿐입니다. 결과는 수많은 조건과 변수,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없는 흐름 속에서 결정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결과까지 붙잡으려 합니다. 마치 바람의 방향까지 내 손으로 바꾸려는 것처럼요. 그래서 우리는 지칩니다.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붙잡기 위해 애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점점 더 불안해지고 점점 더 스스로를 몰아붙이게 됩니다. 평정심을 가진 자는 성공과 실패에 흔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는 반대로 살아갑니다. 성공하면 들뜨고 실패하면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끊임없이 흔들리며 스스로를 소모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문제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결과를 내가 반드시 가져야 할 것처럼 착각하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불안하고 그래서 더 힘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과를 내려놓으면 우리는 게을러지는 걸까요? 아니면 오히려 더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이제 그 이야기를 천천히 이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결과를 내려놓으면 오히려 더 잘 된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과를 내려놓으면 왠지 더 대충 살게 될 것 같고 열심히 해야 할 이유도 사라질 것 같다고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인생은 그 반대로 흘러갈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결과를 내려놓았을 때 우리는 더 집중하게 되고 더 자연스럽게 더 깊이 몰입하게 됩니다. 운동선수들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결승전을 앞둔 순간 그들이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반드시 이겨야 해. 지면 끝이야. 이런 생각이 강해질수록 몸은 점점 굳어갑니다.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게 하던 동작도 어딘가 어색해지고 타이밍은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결과를 붙잡으려는 마음이 오히려 지금의 움직임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반대로 정말 최고의 경기를 펼치는 순간을 보면 선수들은 말합니다. 아무 생각이 없었다. 그냥 몸이 움직였다. 그 순간 그들은 결과가 아니라 행동 그 자체에 완전히 들어가 있습니다. 바가바드 기타는 이 상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집착 없이 행동하는 자가 참된 요가에 이른다. 요가는 행위의 기술이며 마음의 균형이다. 여기서 말하는 요가는 단순한 동작이나 수련이 아닙니다. 행동하는 순간에 마음을 완전히 그 안에 두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요가입니다. 우리는 결과를 잘 얻기 위해 행동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책은 말합니다. 행위에 능숙한 자는 결과에 매이지 않는다. 이 말은 아주 역설적입니다. 결과를 잘 얻고 싶다면 오히려 결과에서 멀어져야 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우리 일상에서도 너무 자주 경험하는 일입니다. 시험을 봤던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정말 중요한 시험일수록 문제를 풀면서도 계속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틀리면 어떡하지? 이번에 망하면 끝인데. 그 순간
이미 집중은 깨져버립니다. 문제는 눈앞에 있는데 마음은 결과로 가버린 상태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마음이 편안했던 시험에서는 오히려 더 잘 풀렸던 경험도 있지 않나요? 그때 우리는 결과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문제, 그 한 문제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오히려 더 좋았습니다. 성공과 실패에 집착하지 않고 자신의 의무를 행하는 것, 그것이 요가이다. 이 문장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성공을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를 무시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것에 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결과에 집착해야 더 잘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집착이 우리의 시야를 좁히고 행동을 흐트러뜨립니다. 집착을 버린 자는 행위 속에서도 평온하다. 그는 행동하지만 행위에 얽매이지 않는다. 이 말은 정말 중요합니다. 행동은 계속합니다. 오히려 더 성실하게 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결과에 묶여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실패해도 무너지지 않고 성공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비로소 진짜 실력이 발휘됩니다. 우리는 결과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합니다. 그래서 더 집착하고, 그래서 더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결과를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증명해야 할 존재가 아니라 그저 살아가는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행동은 억지 노력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흐름이 됩니다. 자기 자신에 만족하는 자는 외부의 결과에 의존하지 않는다. 결국 중요한 것은 무엇을 얻느냐가 아니라 어떤 상태로 그 과정을 살아가느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이 삶에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괴롭습니다. 머리로는 이해했는데 마음은 쉽게 따라주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왜 우리는 여전히 결과 때문에 괴로워하는 걸까요? 이제 그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괴로움의 진짜 원인은 비교와 기대에 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상황이 힘들어서 괴롭다고요. 하지만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를 진짜 괴롭히는 것은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요즘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다른 사람의 삶을 들여다봅니다. SNS를 켜면 누군가는 더 잘나 보이고, 누군가는 더 행복해 보이고, 누군가는 이미 내가 바라던 곳에 도착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 올라옵니다. 초조함, 열등감, 그리고 알 수 없는 불안. 같은 하루를 살았는데도 누군가와 비교하는 순간 그 하루는 갑자기 부족한 하루가 되어버립니다. 같은 나이인데도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순간 나는 갑자기 모자란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바가바드 기타는 이 감정의 시작을 이렇게 말합니다. 대상을 바라보는 데서 욕망이 생기고, 욕망에서 집착이 생기며, 집착에서 고통이 생긴다. 우리는 무언가를 보고 그것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 자체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바람이 반드시 가져야 한다는 기대를 바뀌는 순간, 그때부터 마음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욕망은 충족되지 않으면 분노가 되고, 분노는 혼란을 낳는다. 우리는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단순히 실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결과를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해버립니다. 그래서 더 괴로운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시험에서 떨어졌다고 해도 어떤 사람은 다음에 더 잘하면 되지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나는 역시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사건인데 완전히 다른 고통이 만들어집니다. 이처럼 고통은 사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에 우리가 부여한 의미에서 만들어집니다. 마음이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평온을 얻을 수 없다. 우리는 결과에 집착할 뿐만 아니라 그 결과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더 힘들어집니다. SNS 속 누군가의 삶을 보며 우리는 단순히 부러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순간 자신을 비교합니다. 나는 왜 저만큼 못할까? 나는 왜 아직 여기일까? 이 질문들은 사실 질문이 아니라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판단입니다. 타인과 비교하는 자는 결코 평화를 얻지 못한다. 비교는 끝이 없습니다. 누군가보다 나으면 또 다른 누군가가 있고 조금 나아졌다고 느끼는 순간에도 더 높은 기준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부족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기대. 우리는 늘 보이지 않는 기대를 품고 살아갑니다. 이 정도 했으면 이 정도는 되어야지. 이렇게 했으면 인정받아야지. 하지만 세상은 우리의 기대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간극에서 괴로움이 생깁니다. 기대는 마음을 묶고 집착은 그 마음을 흔든다. 기대를 내려놓지 못하면 우리는 결과 하나하나에 감정이 크게 흔들리게 됩니다. 작은 실패에도 무너지고 작은 인정에도 과도하게 의존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결과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결과를 통해 나를 판단하고 타인과 비교하고 기대에 맞추려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평정심을 가진 자는 칭찬과 비난, 이익과 손해, 성공과 실패를 동일하게 바라본다. 이 말은 감정을 없애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에 휘둘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외부의 기준으로 자신을 정의합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있으면 잠시 행복해지고 나쁜 일이 있으면 쉽게 무너집니다. 하지만 만약 그 기준에서 조금만 벗어날 수 있다면, 비교하지 않고 과도한 기대를 내려놓을 수 있다면 우리는 훨씬 가벼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기 자신 안에서 만족을 찾는 자는 외부에 흔들리지 않는다. 결국 평온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비교와 기대에서 벗어나고 이 고통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이제 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 결과를 내려놓는 실천 방법. 이제 우리는 한 가지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해했다 해도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결과에 집착하지 말라는 말은 아름답지만 막상 현실에서는 너무 막연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작은 것부터 천천히 바꿔야 합니다. 바가바드 기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균형 잡힌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평온이다. 이 균형이라는 말은 어쩌면 우리가 잃어버린 가장 중요한 기준일지도 모릅니다. 첫째, 하루의 기준을 결과가 아니라 행동으로 바꾸기. 우리는 하루를 마치며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뭘 얻었지? 얼마나 성과가 있었지? 하지만 질문을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요? 나는 오늘 해야 할 행동을 했는가? 나는 지금 이 순간에 충실했는가?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삶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타인의 완벽한 삶보다 낫다. 이 말은 우리에게 명확한 기준을 줍니다. 남들보다 잘했는가가 아니라 내가 해야 할 것을 했는가. 그것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공부를 하는 하루라면 몇 점을 받을까가 아니라 오늘 계획한 만큼 집중했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운동을 하는 날이라면 몸이 얼마나 좋아졌나가 아니라 오늘 몸을 움직였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준이 바뀌는 순간 우리는 결과에서 조금씩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그때부터 결과는 조금씩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둘째,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바라보기. 우리는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과정을 거의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삶의 대부분은 결과가 아닌 과정 속에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행위 속에서 만족을 찾는다. 결과는 잠깐이지만 과정은 계속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의미를 찾아야 할까요? 과정을 바라보는 사람은 지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매 순간이 이미 완성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과만 바라보는 사람은 항상 부족합니다. 아직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행위에 몰입하는 자는 자유롭다. 이 말은 단순하지만 아주 깊은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과를 쫓을수록 현재를 놓치고 현재를 놓칠수록 삶은 공허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습해야 합니다. 결과를 생각하는 순간마다 다시 지금으로 돌아오는 연습.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조용히 묻는 연습. 셋째, 실패를 기록이 아닌 경험으로 보기. 우리는 실패를 하나의 결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자신의 가치와 연결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실패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자존심의 상처가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실패는 끝난 것이 아니라 쌓인 것이라고. 집착을 버린 자는 행위의 결과에 묶이지 않는다. 이 말은 실패를 다르게 바라보게 합니다. 결과에 묶이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에 의해 정의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한 번의 실패는 단지 하나의 경험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나는 안 되는 사람이다라고 해석하는 순간 그 경험은 상처가 됩니다. 지혜로운 자는 성공과 실패를 동일하게 본다. 이 말은 둘 다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둘 다 지나가는 과정일 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를 이렇게 바꿔 부를 수 있습니다. 틀린 결과가 아니라 쌓인 경험이라고. 그렇게 바라보기 시작하면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진짜 성장이 시작됩니다. 넷째, 삶의 기준을 성과에서 태도로 바꾸기. 결국 모든 것은 이 한 가지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자신을 판단할 것인가?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얼마나 이루었는가? 얼마나 성공했는가? 하지만 바가바드 기타는 조용히 다른 기준을 제시합니다. 평정심을 유지하는 자가 진정으로 성취한 자이다. 이 말은 우리가 어디를 바라봐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성과는 변합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운에 따라 흔들립니다. 하지만 태도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 지금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해내는 태도, 비교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자세.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진짜 기준입니다. 자기 자신을 다스린 자는 어디서든 평온하다. 이 말은 삶의 가장 깊은 자유를 말해줍니다. 결과가 아니라 마음의 기준을 둘 때 우리는 비로소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완벽하게 내려놓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사람이고 여전히 결과를 신경 쓰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이 아니라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이라도 결과가 아니라 행동을, 성과가 아니라 태도를 기준으로 삼기 시작한다면 어느 순간 우리는 이전보다 훨씬 가벼운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결과에 집착하며 살아왔습니다. 더 잘해야 한다는 생각, 더 인정받아야 한다는 마음, 그리고 반드시 원하는 결과를 얻어야만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믿음. 그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끊임없이 몰아붙여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르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결과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준비해도 세상에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수많은 변수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결과는 언제나 우리의 손을 완전히 벗어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하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행동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얼마나 진심을 다하는지, 해야 할 일을 얼마나 성실하게 해내는지, 흔들리는 마음 속에서도 다시 중심을 잡고 나아가는지, 그것만큼은 온전히 우리의 선택입니다. 바가바드 기타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의무를 행하라. 그러나 그 결과는 신에게 맡겨라. 이 말은 책임을 내려놓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지금 해야 할 일에 온전히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결과에 흔들리지 않고 과정 속에서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라는 뜻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찾고 있던 평온은 어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는 아주 작은 선택 속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가끔은 또 결과에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때마다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으로, 지금 내가 집중할 수 있는 순간으로.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에게 조용히 한 가지 질문을 남기고 싶습니다. 당신은 오늘 결과가 아니라 무엇에 집중하시겠습니까?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